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 혹은 뭐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주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국가에서 아니면은 뭐 기득권층이 이 돈을 주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는 세력들은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주 본격적으로 논쟁을 갖다가 발화시킨 거는 사실은 20세기 말입니다. 1986년에 영국의 그 바스 대학의 그 가이 샌딩 교수라는 분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걸 만들었을 때만 해도 뭐 지구촌 전체가 뭐 시끄러웠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왜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의 돈을 주느냐 하면서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잠시 좀 잊혀졌었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대선에서도 이제 이게 뭐 일종의 이제 화두가 됐고요.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도 이제 계속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세계 경제 포럼이죠. 세계 경제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 아니면 기득권 세력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그 어떤 집단에서도 사실 기본소득을 갖다가 논의를 갖다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급작스럽게 21세기 들어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들어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느냐, 그 배경 자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세계는 뭐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양극화,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치유 방법 중에 하나로 계속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지금 세계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래에 펼쳐질 세상이 마냥 유토피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염려, 어떤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본소득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 줄, 뭐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도 앞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과 또 재난지원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1차 지원금을 줄 때 이 기본 개념들이 섞여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 안 하고 재난기본소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섞여져 왔는데, 사실 이제 기본소득은 뭐 무조건적으로 주는 실질적으로 소득 분배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외부의 어떤 현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는 소위 말하는 사회 안정만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조건이 따르고 이런데, 기본소득은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정부가 돈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섞이고 뭐 혼재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뭐 다양해진 상태에서 욕구와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문제적 의식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없었는데, 그 마침 사회적 의제가 없었던 이 틈을 타고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탁 차고 들어온 것 같아요. 뭐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 주창하신 이 대통령 후보도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허무맹랑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뭐 전체 이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의제로 떠오른 부분에는, 그러니까 윤석정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맥락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어쨌거나 두 개 다 지금 세금이 재원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권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는 또 당내 경쟁자들의 의도일까요? 그렇죠. 이게 뭐 정치권이라는 게 의제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등 여러 가지를 기본이라는 그런 어떤 이 고유명사를 화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의 기본소득 논쟁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국민이 한번
겪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에 보편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기본소득이다. 어떻게 받아보시니까 괜찮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뭐 분명히 이건 내년도 대선에서 분명히 최고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뭐 여당이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죽었을 텐데, 아니 야당에서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줘야 된다. 기본소득 이거 괜찮은 거다. 왜냐하면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목표다고 김종인 대책위원장이 얘기해 보니까 이거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지금 뭐 같은 한 곳을 바라보긴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를 선점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도드라지게 보이니까 다른 당내 후보들이 좀 견제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후보들 사이에 기본소득은 아니다. 복지체계를 신복지체계로 바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국민들이 한번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실증적인 이 계획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입증이 돼야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또 내년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회 평가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말 그대로 기본소득을 논의를 갖다 공론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거의 장점 단점을 좀 명확하게 따져보자는 건데 이 전문위원이 이거는 어떤 법안의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차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뭐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 일자리의 거의 한 60% 정도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그 기존의 그 부품사, 그다음에 기존 정비사업소 이런 데들 전부 다 필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자율차가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들이 교통경찰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택시기사라든지 뭐 버스기사 이런 분들은 차치를 하고서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대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가 사실은 유토피아가 될 거냐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될 거냐라는 거는 아직은 의문인 상황이죠. 따라서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떨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 안전망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께서는 뭐 그런 생각하에 사실 이걸 공론의 장에 올리는 그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재원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시선은 증세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과연 증세를 해야 할까요? 복지를 늘리려고 하면 증세는 필요하겠죠. 사실 인간의 일자리를 갖다가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내는 거니까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세금의 그 취지는. 그렇지만 그런 개념들 자체가 앞으로는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오면서 세원이 계속 축소가 되면은 결국 복지 혜택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복지 대상자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뭐 로봇에 대해서 뭐 어떤 소득세를 낸다거나 로봇세를 갖다가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탄소세를 부과한다거나 미래의 세원 발굴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죠. 가령 뭐 생산수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자본가라든지 어떤 전문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갖다가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현재의 어떤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잃으면서 극빈층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급전직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복지 재원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세원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또 있다. 따라서 어떤 대체적인 어떤 재원의 발굴, 증세, 그 세원의 발굴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증세 논의는
사실은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게 올바른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증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또 증세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래 네.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증세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니,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사는 이 동세대를 사는 이 사람들이 더 뭐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초적인 모습이요. 자, 돈을 줄 테니 나머지 복지는 알아서 하십시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복지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걸로 알아서 병원 가서 하시고요. 건강보험 없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이 원래 만들어진 건데 과연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지를 누리면서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증세 얘기가 나오고 오롯이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소득세 올리는 거, 법인세 올리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자본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에 대한 중과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상위 20%가 전체 세수의 90%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현재 40%, 네, 50% 가까이 되는 면세점에 있는 분들은 한 푼도 안 내고 계시거든요. 자,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소득은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로 구체적으로 안을 놓고 재원을 놓고서 이것이 증명되고 그다음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싶습니다.